1965년 어느 날, 날이 밝기도 전에 아버지의 집에 안전원들이 들이닥쳤다. 아버지 가족을 모두 차에 태우고 도착한 곳은 국가보위부 비밀특수수용소 완전통제구역 14호 정치범 관리소. 관리소에 수감된 이유는 6.25 전쟁 때 아버지의 형제가 남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관리소에 들어선 순간부터 아버지는 신분증을 회수당하고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은 한 명씩 다 갈라져서 누가 어디로 갔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나의 부모님은 관리소에서 만나 표창 결혼을 하였고 1982년 11월 19일 나 신동혁이 태어났다. 그렇지만 가족은 따로 지냈다. 관리소에선 일을 잘하면 혼인은 시켜주지만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같이 살 수 없게 했다. 난 그저 그곳에서 자라고 살았기에 내가 통제구역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단지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옥수수쌀 조금과 소금에 절인 배추. 배급은 받았지만 늘 배가 고팠다. 그래서 쥐를 잡아먹기도 했다. 수용소에는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일을 하다 실수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이 잘렸는데 마취도 하지 않고 상처 부위를 기워주었다. 관리소에서는 철저히 사람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켜서 저항의식이나 불만을 갖지 못하게 했다. 가끔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공개 처형장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어머니와 형도 탈출을 시도하다 잡혀서 교수형과 총살을 당했다. 나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24년을 살았다. 덧셈과 뺄셈, 그리고 작업 지시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와 감정만을 학습한 채 주먹과 몽둥이 아래 노예로 사육되었기 때문이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즐겁다, 불행하다, 억울하다, 저항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의미를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수용소에서 태어난 어린 정치범들은 이렇게 평생을 수용소에서 살다가 자기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 여러분은 방금 인권 유린 사회의 한 단면을 보셨습니다. 인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인권은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기에 여러분 모두는 평등하고 자유롭고 행복할 자격,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남북 분단 후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습니다.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국가계획 경제 체제로, 그리고 60여 년이 지난 지금 남한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내는 동안 북한은 점차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식량난 때문에 주민들이 굶어 죽고 아이들조차 공부할 시간에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엔 너무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자랑하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운 지금은 학교에 가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들고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 치료받기 힘듭니다. 배급이 끊길 정도로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국가에 의지하던 주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최소한의 인권인 식량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데 북한 주민들의 다른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북한 주민들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인 생명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 종교의 자유, 고문 금지, 이동의 자유, 참정권을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응당 가져야 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철저히 부정해왔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북한 주민의 사상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무기는 감시와 공포입니다. 총화로 자기 자신과 서로를 비판하게 하고 정권의 위협이 될 자들을 없애기 위해 연좌제를 적용시켜 한 명이 죄를 지으면 관련된 주변 사람들까지도 벌을 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내 한 목숨 희생에 옳은 말 하자는 사람이 나오기도 힘든 것입니다. 북한에서 생명을 유린하는 대표적 행위로 공개 처형이 있습니다. 혁명사적을 팔았다는 죄, 마약 밀수 및 밀매자, 국가 소유의 소를 잡아먹었다는 죄 등 공개 처형의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해 사유를 명확히 집어낼 수도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공개 처형을 지켜봐야 하고 때로는 소학교 아이들도 동원된다고 하는데요. 정권에 대항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에 사는 우리들처럼 컴퓨터나 TV 앞에 앉아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없습니다. TV나 라디오가 있더라도 외국 방송이 나오지 않게 채널을 봉인을 해야 하고 봉인을 뜯는 자는 정치범으로 간주합니다. 북한의 언론은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기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 방송에는 범죄자, 장애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공장들은 그 시간만큼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잘 가꾸어진 거리만이 비춰집니다. 주민들은 주어진 대본을 읽는 것처럼 하나같이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혜 아래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외부 정보가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북한 내부의 소식이 나가는 것도 통제합니다. 외국 손님이 북한을 방문해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없으며 정해진 길로 다니고 주민들과 마음대로 대화할 수 없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11년 세계 언론 자유의 날에 김정일을 언론 약탈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종교 활동의 자유는 없지만 종교에서의 신 같은 존재는 있습니다. 바로 수령입니다. 불이 나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는 제일 먼저 꺼내야 한다고 세뇌받은 북한 주민들. 북한 주민들은 기독교의 십계명을 본따 만들어 수령을 신격화하는 당의 유일 사상체계 확립 원칙을 늘 외우고 따라야 합니다. 북한의 문학과 음악과 그림은 대부분 당과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연극과 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집단 체조 아리랑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려한 공연 뒤에는 잘 먹지 못하고 고된 훈련을 하는 아이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체제를 선전하고 과시하기 위해 수차례 거대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주민들은 굶어 죽어도 군대를 강하게 할 무기를 사들이고 화려한 공연을 열고 동상과 건물을 만듭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지어졌던 김일성의 무덤 금수산 기념궁전. 그 돈을 주민들에게 썼더라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은 체제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최근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막는 것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장마당이 열리고 국경지대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외국 사정을 알게 되고 외국 방송을 접하는 일도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한에서 인기 있는 영화, 드라마, 음악이 북한에도 몇 달 내에 전해진다고 합니다. 바깥 세상을 알고 나니 북한에서 살기 싫어지는 주민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알던 사회가 유토피아가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탈북자들을 엄중히 처벌합니다. 탈북자들이 늘어날수록 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어붙은 강을 건너다 총살당한 주민들도 있고 중국에 있다가 강제 송환되어 다시 북한에 잡혀 들어가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북한은 탈북하는 주민들을 비롯해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정치범 수용소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저희 처제에 가 있던 곳이 해령 정거리 교화소입니다. 근데 뭐 거의 그 나달 껍데기 그 가공할 때 나오는 부산물 같은 거로 그 급식을 보장을 해주고 하루에 14시간씩 강노동을 시킨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양 실조가 오고 사람들이 그 기아로 굶어 죽고 거의 뭐 하루에 2명, 3명 이상이 죽어 나간대요.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에서 인권 유린이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2011년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6곳의 수용소가 있으며 약 15만에서 20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용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지켜야 할 10대 법과 규정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셋 이상 모여 있을 수 없으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이상한 행동 발견 시 즉각 신고해야 하며 작업 외에 개인적으로 남녀 간에 접촉할 수 없다는 규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모든 규정을 어길 경우 즉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인권 탄압에 저항하지 않는가? 왜 북한에서는 남한의 민주화 혁명이나 중동의 제스민 혁명과 같은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북한 이탈 주민들과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결론은 현재로선 거의 불가능하다입니다. 북한 체제가 이제 60년 이상을 지금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공포 정치를 하죠. 공포 정치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박남기 같은 사람도 이제 처형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가족 이제 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 내지는 사돈의 8촌까지도 이제 그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에다 이제 가둬놓기 때문에 가둬놓고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은 그것이 무서워서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그 조건이라고 보고 현재 유엔은 총회와 인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남한 정부도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들 또한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식량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에는 때로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두려워서 진실을 외면하고 만다면 어떨까요? 아마 다음 세대들에게 똑같은 처지를 물려주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살던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고. 이젠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커다란 유리병 속에 갇힌 사람들 있죠.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곳에 잠든 사람